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건국대 정시 전형에 관련된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두 차례의 동영상에서 이미 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그 건국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관련된 변경 내용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의 변경 내용들은 정시 모집 전형의 변경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특히 정시 전형 지원하실 분들은 오늘 이 정시 모집 전형 변경이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변화가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같이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각 전형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설명드리고, 자, 이제 수능 반영 방법 등에서 어떠한 변화 내용들이 있는지 그 부분들도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수능 일반 전형, 즉 KU 일반 학생 전형인데 가장 모집 인원이 많은 전형이죠. 자, 그래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 시기가 가군, 나군, 다군 세 개 모집 시기에서 모두 모집을 합니다. 물론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모집 시기는 가군과 나군이 되겠습니다. 특히 나군이 조금 더 많은데요. 자, 어쨌든 가군부터 시작해서 다군까지 전 시기에 걸쳐서 모집을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자, 이제 가군, 나군, 다군. 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자, 기본적으로 뭐 인문계나 자연계 같은 경우에 모집 단위는 수능 100%입니다.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렇게 현대미술학과나 영상학과와 같이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과들도 있으니까 그 학과들은 지원 대상자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실기를 준비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실기 전형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전형들이 다 수능 위주 전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뭐 선발 원칙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뭐, 요 부분은 그냥 뭐 한번 쭉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선발 원칙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눈여겨서 볼 게, 학교폭력 조치 사항 기재 항목에 따른 감점표를 이제 활용해서 총점에서 감점하겠다고 하니,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절대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실질 반영 비율은 뭐 우리가 여기서 따로 살펴보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기 전형을 이제 지원하게 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실기고사 내용들도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예술디자인대학, 그 다음에 사범대학, 그 다음에 네, 요렇게 두 개 단위. 그래서 이제 어떠한 실기고사 과목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과 준비 사항들이 좀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요. 요 부분들 한번 참고해서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이제 기초생활 및 차상위 전형. 요건 이제 전년도에는 없었다가, 자, 제가 앞선 동영상들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2024학년도에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모집했었던 인원이었는데, 일부는 뭐 학종 사회통합 전형으로 빠지고, 또 일부는 자, 이제 이렇게 정시 전형으로 모집 시기가 좀 이동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해당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수험생들은 정시 전형에서도 한번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신설된 전형인 만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형 방법은 뭐 실기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 100%로 이제 반영을 한다. 네, 요것도 일단 일반 학생 전형과 동일하다. 반영 방법은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자격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이제 조금 확대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첫 번째 주요 내용 변경 사항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농어촌 소재 뭐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해당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들만 일단 좀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수험생들은 지원 자격을 다시 한번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형 방법은 앞선 전형들과 마찬가지로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100% 반영을 한다. 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입니다. 자,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인데, 일단 뭐 수시 미충원 인원 발생 모집 단위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선발을 하겠다는 건데요. 자, 모집 방법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하게 된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KU 일반 학생인데 지금부터 나오는 건 이제 실기 전형들입니다. 그래서 실기 전형이 좀 있는 그런 전형들, 실기 전형이 이제 포함된 전형들까지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 매체 연계학과는 뭐 수능 100%라고 하는데, 그 다른 전형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실기 전형이 있는 전형들도 있으니까 그 실기 전형은 실기고사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특성화고 졸 재직자 전형. 자, 요건 이제 좀 해당되는 지원 자격을 갖춘 수험생들은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정시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2024학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모집했었던 그 인원을 이제 2025학년도에 정시 전형으로 모집 시기를 이동을 해서 지금 별도로 이제 선발을 한다. 그래서 뭐 신산업융합학과, K뷰티 산업융합학과 이렇게 해서 이제 다군에서만 소수의 인원을 좀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서류 평가 전형 방법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자, 학생부 종합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과 동일하다. 그래서 특성화고졸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발했었죠?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참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했었죠. 그래서 학생부에서 서류 정성평가 70%와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 30%를 합산해서 일괄 전형으로 모집했었던 그 방식을 여기 정시 전형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 시기만 좀 차이가 있다. 대신 이제 뭐 모집 방법은 사실 전년도 동일하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모집 방법은 동일한데 다만 이제 모집 시기가 수시에서 정시로 이동을 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도 아직도 모집하는 전형은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집한 전형이 뭐 정원 내 전형인지 정원 외 전형인지 그 차이점만 좀 있으니까 이건 지원 자격 갖추고 있는 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뭐 수능 100% 위주 전형이 많았기 때문에 수능은 이제부터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전형에 있어서 대학 수학력 시험 반영 방법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 포인트고 우리가 이제 챙겨봐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시 전형에서는 이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능 반영 지표는요. 자, 국어하고 수학은 다른 대학과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요.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탐구 영역 백분위별 학교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합니다. 요건 이제 수능 성적표가 배부가 되고 난 이후에 결론적으로 이제 각 대학들마다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들어서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 등급별 환산 점수, 한국사는 등급별 감점을 적용한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서 변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반영 지표에서 영어 같은 경우에 전년도하고 다르게 등급별 환산 점수에 변동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한번 다시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변동 사항, 그 다음에 수능 응시 과목 등에서 또 변경 사항, 그리고 반영 방법에서도 변경 사항 등이 있다. 네,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제 반영 영역 및 반영 비율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024학년도죠. 그러니까 2024학년도 건국대학교 정시전형에서는 이 수능 반영 비중이 대략 이제 세분화 시키면 한 6개로 지금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문,
자연, 예를 들어서 예체능. 네, 이렇게 세 가지 영역. 그리고 인문에서도 원투 전형, 자연에서도 원투 전형, 예체능 원투 전형이라고 해서 총 6개의 전형으로 세분화해서 각 전형들마다 국어, 그다음에 수학, 영어, 탐구의 반영 비중이 조금씩 상이했었거든요. 근데 그 복잡했던 그 전형들을 이제 언어 중심, 수리 중심, 예체능 이렇게 딱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 중심 같은 경우에 언어 중심 같은 경우에는 자, 국어 수능 국어 반영 비중이 40%로 가장 높습니다.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요. 반면에 수리 중심 같은 경우에는 수능 수학 반영 비중이 40%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가장 높습니다. 예체능 같은 경우에도 국어 반영 비중이 좀 높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언어 중심과 수리 중심으로 대부분의 학과들을 이제 이쪽으로 다 포함을 시켰다는 거. 자, 그러면 언어 중심은 뭐고, 그 다음에 수리 중심에는 어떤 모집 단위가 들어가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별 수능 성적 반영 내용이라고 해서 언어 중심 반영 비중을 가지고 있는 모집 단위는 문과대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 일부, 그 다음에 예술디자인대학, 사범대학.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는 어떤 학과가 되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뭐 이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각자 이제 다 다른 모집 단위를 선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가 언어 중심인지 수리 중심인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해당되는 모집 단위에는 국어 반영 비중이 제일 높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반면에 수리 중심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이제 자연 계열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과대학, 건축대학, 공과대학, 그리고 뭐 융합과학기술원, 그 다음에 상호생명과학대학, 수의과대학, 그 다음에 사범대학에서 수학교육과. 그러니까 여긴 다 지금 제가 먼저 얘기한 데는 다 자연계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회과학대학 다수, 경영대학, 즉 이제 뭐 상경계열이나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리 중심 모집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수학 가중치가 가장 높은 편이다. 네, 요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예체능은 또 예체능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좀 보시죠. 자, 여기 반영 영역 및 반영 비율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반영 영역 반영 비율을 보긴 했는데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일 첫 번째 동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2025학년도에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동영상 첫 번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다는 겁니다. 과목 폐지.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자연 계열에 적용을 했었던 뭐 수학, 기하나 미적중 택일, 그다음에 탐구는 과탐 선택 이런 지정 과목이 일단 폐지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저희 그 유튜브 지금 그 채널에 올라와 있는 다른 대학 그 동영상들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이제 지정 과목을 폐지한 대학들은 상당수가 존재를 합니다. 상당수가 존재를 한다. 그런데 한번 그 대학들의 변화 포인트를 한번 잘 보시면 건국대랑 좀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대학들이 특히 탐구 영역에 있어서 사탐을 선택하든 과탐을 선택하든 계열과 상관없이 이거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허용을 해줬죠. 그런데 단순히 이 사과탐 선택을 허용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전히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과탐을 선택할 때 어떻게 했었죠? 가산점을 부여했었죠. 가산점을. 그리고 인문 계열을 선택했을 때 또 일부 대학은 오히려 사탐을 선택을 했을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럼으로써 사과탐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불안 요소를 조금 이런 가산점의 영역으로 좀 메꾸는 방식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국대는
탐구의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유롭게 사탐을 선택하든 과탐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정시에서 건국대만 쓰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건국대만 지원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뭐 물론 건국대를 세 개를 다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가군, 나군, 다군에서 다 모집을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요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면서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자연계열을 내가 지원을 할 건데 과탐을 그냥 다 포기를 하고 사탐 두 과목으로만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뭐 제가 볼 때 건국대는 전혀 큰 상관이 없거든요.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게 이제 뭐 다른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또 장애가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진짜 그 건국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2025학년도 서울 중상위권 대학들 정시 전형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 탐구 영역에서 사탐을 선택할 것인지 과탐을 선택할 것인지 이 부분이, 탐구 영역의 선택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 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감안을 한다면 거기는 뭐 제가 볼 때 정말 사탐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정시 전형에서도 실제로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지는 한번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탐구 영역 선택에 대한 부분에서 가산점의 경우의 수를 생각할 건지 말 건지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의 한 축으로 놓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들 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동영상을 올릴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올려볼 것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어 및 한국사 등급별 환산표 및 감점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뭐 올해 것만 보시면은 또 작년 거랑은 좀 비교해서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급별 환산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또 계열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뭐 인문 쪽하고 그다음에 자연 쪽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누어 가지고 등급별 환산표가 조금 달랐었는데 올해는 뭐 계열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계열과 무관하게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들이 통일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가 통일이 되어 있다. 그래서 1등급 점수는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점, 그 다음에 2등급은 197점. 그래서 3점씩 감점을 하다가 이제 3에서 4등급 넘어갈 때 4점, 그리고 뭐 5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점 등급이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감점 요소가 좀 더 크죠.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문하고 그 다음에 수의에 그다음에 자연과 예체능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여기에 부여될 수 있는 영어 감점 점수를, 등급 점수를 뭐 1등급, 2등급, 3등급, 뭐 4등급이라고 했을 때 인문 수의회 같은 경우 뭐 만점은 어쨌든 둘 다 200점이지만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196점, 여기 198점, 그리고 193점, 그다음에 196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점에 대한 측면이 조금 달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이제 2025학년도에 통일이 되었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 등급별 감점표는 뭐 지금 1등부터 4등급까지는 감점 없고 그 다음에 그 밑에부터는 이제 감점이 있다. 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지정 과목 폐지, 그 다음에 모집 단위별로 수능 반영 방법, 그 수능 영역별 반영 비중도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영어 등급별 환산표도 이제 좀 바뀌었다는 점, 요거 세 가지를 조금 기억해 두시고 지원 전략을 수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입결이든 경쟁률이든 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변화가 추후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조금 기다려보고 예측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정시 전형에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동영상 시청해 주신다고 정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건국대 지원을 고려하는 수험생들 올해 연말에는 꼭 모두 다 좋은 결과,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모두 다 좋은 결과만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또 다른 대학의 입시 요강을 토대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